경남도 서부청사가 열린 시기와 서부청사 안에 또 조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청사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에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서부청사는 1본부 3개국 2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정원은 430명입니다. 조직은 서부지역본부 내 서부균형발전국, 농정국, 기후환경산림국 등 3개국과 해양수산국의 서무촌 발전과가 있으며 2개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 이어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도 청사도 코로나19로 인해 1층 현관부터 체온 측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서부청사는 더 남달랐습니다. 화면 위를 보여주십시오. 1층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입구 정면과 좌우측의 사진입니다. 서부청사의 경우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요. 차단벽까지 세워서 이동 동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저런 차단벽이 문제는 아니지요. 저것이 서부청사 비정상적인 운영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부청사가 진주시에 속하기는 하나 자가용업시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이전에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용해 1층에 진주시 보건소 설치로 시민들 불편까지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찾는 시군 공무원들과 서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끊도록 한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장님, 진주시 보건소를 자주 찾는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청사 1층에는 일부 공간을 진주시 보건소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요 방문 목적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그리고 만성질환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는 만성질환자, 산모, 예방접종을 위한 유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 안에 함께 설치되기에는 곤란한 시설들이 청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얼핏 이름만 들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기관 이름에도 있듯이 보건과 환경, 즉 전염병이나 식품의약품과 같은 보건, 그리고 수질, 대기와 같은 환경에 관한 조사와 검사, 측정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 정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판정 검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시대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경남 K방역보건의 중추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혹시 BL3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예, BL3는 그 생물 안전 3등급이라 해서요,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인데 고위험 병원체 검사 시에 감염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 밀폐된 연구시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청사 내에 독립된 별도 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시설을 다루는 BL3 시설이 우리 청사 안에 보건소 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 서부청사 내 별도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BL3 시설은 세균 및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과 결핵균 등 아주 신중해야 할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기구 등을 옮길 때 일반 시민들과 청사 공무원들과 따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동은 안전시설을 잘 갖춘 별도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서부청사 본관 건물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예, 먼 거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는 있습니다만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리되어야만 할 최적지인데 당초 서부청사에다 배치할 때 이런 검토가 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실장님,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 안에다 배치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주의료원이 폐지되면서 그 이전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당시에 진주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보건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창원에 있던 보건환경연구원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분야 업무 증가와 실험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공간 부족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고려되어서 서부청사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험을 강조하셨는데 서부청사 안에다 이런 감염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이해 가십니까? 예, 그 BL3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의원님 질의를 받으면 도민들이 좀 걱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별도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시설을 이전할 때 한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특수 공사를 했습니다. 완전 밀폐 연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시설은 이제 질병청의 현장 실사와 질병청의 허가를 이제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설 관리는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물안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실제로 2017년에 감염병 연구동 BL3 시설이 신축되어 서부청사에 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진주시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발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도 밝혔다시피 방금 또 밝혔고요. 안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14억이 넘는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온 것은 입지 조건이 최적지라는 검토 결과로서가 아니라 서부청사 개청에 맞춰 규모와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직속기관에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서부청사에다 배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큰 청사의 면적에 짜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기를 한 것 아닙니까? 2015년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서 경남도는 이미 BL3 시설에 대한 고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은 절대 옮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지역에 시설을 구축했을 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지적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잘 갖추었다는 경남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만과 오해까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적지로서 서부청사가 안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도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입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현행 서부청사 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이나 우리 도의 재정 상황 그리고 연구원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에 대해 그동안 경남도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에서도 서부청사 존립을 포함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실장님, 화면에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부청사 내 경남 인재개발원입니다. 예, 여러 병원의 병실처럼 보이는 저 사진은 놀랍게도 경남도 인재개발원 강의실입니다. 서부청사의 7층과 8층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재교육원이라면 독립시설이지요. 경남도 인재개발원도 서부청사 안에 있는데 특히 이전에 진주의료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기에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재교육은 건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어려운 시설로 운영이 되던 곳이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의실 내에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교육시설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요. 신규 임용자 과정 등 100명 이상 교육 인원의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또 강의 공간 부족 문제가 있고 기숙사도 이제 부족한 등 편의시설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내용으로 이전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교육 공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직접 청사를 찾아본 입장에서 면적이 늘었다고 하지만 병원 건물 구조 특성상 청사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벽면에는 대형 기둥과 화장실이 툭 튀어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화장실 기둥 뒤쪽은 전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모니터 설치도 어렵고요. 심지어 한 개 강의실에 딸린 출입문만 해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인재개발원이라는 이곳이 진짜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것입니다. 게다가 공간 문제뿐이겠습니까? 실제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내부에서 수렴된 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인재개발원이 이전보다도 낫다는 존치 의견은 있습니까? 예, 앞에서 교육시설로 운영하는데 한계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시설로서 구조적 부적합성 및 강의실 부족, 그리고 기숙사 수용 인원 부족 문제, 식당 불편, 주차 공간 협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원 시절의 인재개발원은 교육시설용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의 기본 소양을 비롯한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곳이란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개선되어야 하고 인재 양성의 참다운 효과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접근 편리성에서 아직까지 KTX가 들어오지 않는 서부청사에 수도권의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란 쉽지 않은 환경에다가 읍면 지역은 아니지만 진주 시내에서 제법 외진 곳이라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역시 대중교통으로 인재개발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교육원이란 1년에 한 번 갈지도 모르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동안 묵혔던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마음 치유 시간도 돼야 할 터인데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상처럼 마주친다면 지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들은 교육받는 중에도 사무실에 일처리를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개선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연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 매년 총 4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숙소동을 개선하고 구내식당 시설 개선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네, 물론 인재개발원이 창원에 있을 때가 나은지 현재 진주가 나은지 각자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주차 공간이 확연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당초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명쾌한 장점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 의원이 볼 때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장님, 과거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자리했던 현재 복림동 경남 대표 도서관 자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예, 예전에 1988년 신축 전에는 군사훈련장으로 쓰였고요. 그 전에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쪽 지역에 태생하고 자라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실 테니 연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터 주인은 달마대사의 선법을 이어받은 한국의 선종 종풍을 일으킨 전국의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독림 산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옛부터 복림 산문이 위치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인재 교육을 위한 최적지였던가 하는 역사적 사실이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5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여론 수렴 등 체계적인 절차와 계획이 없는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창원시 사격장 부지 안에 경남도 유지가 저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서면 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 답변 내용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 창원 사격장 내에 도 소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필지 10,000제곱미터 정도가 있고요. 그 도유지 상에 이제 창원시 소유의 사격장이 건축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 인재교육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사격장 도유지에다 인재개발원 확장 이전을 검토했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깊이 남습니다. 한국 선종 구산 선문 중에 복림산문이라는 터가 가진 오랜 역사적 의미와 복림동 주민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서부청사는 접근 환경과 교육생을 위한 여건 등 어느 하나라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내부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다 종합하여 볼 때 인재개발원은 꼭 독립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육 연수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 측면 그리고 우리 타 시도 사례 등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폭넓게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자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은 청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창원 본청으로 환원하거나 서부청사의 기능 규모 축소하는 방안이 일반적 내부 의견일 것 같은데요.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상황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예, 현재 공론화 1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내부 검토 과정인데요. 도청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으로 해서 도청 공무원 노조와 직렬 대표 그리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2단계 공론화 과정에서 기구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온라인 설문조사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부청사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서부청사는 언제 누가 보더라도 병원으로서 활용이 가장 적합합니다. 오늘 의원은 서부청사야말로 서부권 공공의료원 대상 부지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진주시와 하동군 남해군 세 후보지 중에 지난 2월 26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진주 서부청사는 공공의료원 대상 부지로 아예 검토 대상도 안 되었던 건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 선정은 2020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후보지 23곳에는 서부청사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도민 참여단 100명의 투표가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최종 3개 후보에는 선정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이후에 최종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했다시피 진주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대상 입지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민 참여단 100명이 1, 2차 투표로 선정했다 했는데 도민 참여단 100명 중에 서부청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여단이 서부청사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마 봤다면은 예. 병원이다 할 겁니다.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떨치지 않습니다. 예, 서부청사를 진주 의료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서부 경남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확장하면서도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고 인재개발원은 독립청사로 추진함으로써 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까지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미 선정되고 완료된 이상 코로나19 등 도내 의료시설의 확정이 시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도 혹시 도민 참여단이 서부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받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은 서부청사 효율화와 관련해 일단 서부 경남 안에 서부청사는 유지하되 그 안에 어느 실국을 넣을 것인가 이런 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준표 도정이 진주의료원을 강압적으로 폐쇄시켜 서부청사 출범을 확정해놓고 입주할 부서를 찾다 보니 지금의 3개국 2개 직속기관이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 유지를 결론 지어놓고 타입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국 간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관점에서 지사님, 기존에 인재개발론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인재개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인재개발원은 창원에 있다가 서부청사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인재개발원 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획조정실장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교육과 연수 기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저도 밝혔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존의 건물의 목적과 교육 연수라고 하는 기능이 걸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재개발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을 갖는 게 경남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서부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땅 창원시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말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BL3 시설도 안전성에 대한 경남도의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또한 청사 이원화는 본 의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출장소 형태가 아닌 실국이 이동해서 결국은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지사님,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와 관련한 지사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는 기능 효율화 방안이긴 하지만 몇 가지 원칙 하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는 그런 그 청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도민들의 기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는 서부청사를 지금에 와서 다시 창원으로 환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인재개발원이 있던 곳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서부청사에 있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시 창원으로 오는 것은 저는 현재 경남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원칙 하에서 서부청사의 기능 효율화 방안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경남의 동부와 서부의 특히 서부 경남의 낙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 경남도의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에 대한 공적인 의견 표명 전후에 인재개발원 유치를 희망하며 용역까지 실시하거나 행정조직 내 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등 경쟁이 돌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검토조차 없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도내 시군간에 과열되고 날선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청내시 명칭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여 광역시처럼 경남도로부터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턱도 없이 경남도청 이전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이미 지사님께서 도청 이전은 검토도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도민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지사님, 창원시가 특례시로 된다면 도청 이전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도청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하게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 점은 우리 경남도로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포함한 광역 지방정부에서 특례시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례시로 지정하더라도 광역 지방정부 내의 기초단체 간의 재정 균형 문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 문제를 특례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특례시는 불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적시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규모에 걸맞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 권한이나 그리고 특히 주민생활과 복지의 편의를 위해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가 논의가 됐고, 그런 범위에서 명백하게 법 통과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요. 그런 점에서 도청 이전과 특례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 하더라도 경남도 관내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법적 유상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나 또는 이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도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남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현명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354년에도 경남도의 현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군 간의 불필요한 논쟁에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지사님의 확답에 청사 이전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